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백종원 대표님의 멋진 건물들과 강의를 들었는데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백종원 대표님은 검은색 건물과 검은 옷을 입은 분이어서 굉장히 어두운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PT도 전반적으로 밝고 그래서 굉장히 밝은 분인 것 같은데, 저는 또 반대로 검은 바탕으로 전체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어두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 전문가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이 빛과 이 공간이라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주택 공간들을 많이 설계를 한 제가 그래도 최소한 건축적으로 빛에 대한 고민한 부분들에 대한 그래도 다행히 짧은 시간이라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빛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빛이라는 거는, 또 공간이라는 거는 뭐 제가 좋아하라고 했지만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고, 또 공간이라는 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뿐만이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색깔이라는 것도 빛에 따라서 하얀색이 하얀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수만 가지 흰색이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실내 공간이라는 걸 느낄 때 방금 인공 조명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자연채광,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호리병을 만드는 게 그 병 때문이 아니라 그 내부 공간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빛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를 고민하는 게 건축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장의 작품들 몇 개를 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뭐 우리가 빛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죠. 루이스 칸의 작품은, 이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은 참 운 좋게도 제가 직접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거를 첫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실어본 이유가 정말 이 실제 건물을 보고 느낀 그 장엄함과 감동이 이 건물만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본 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갔을 때 제가 직접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게 그게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한이 될 정도로 정말 이런 공간들을 보면 우리는 이 카메라를 꺼내서 소장을 하고 싶죠. 다 담고 싶은데 정말 그 순간에는 처음에는 왜 촬영을 못하게 하고 약간 화가 났는데, 카메라를 넣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느끼고 감상할 수 있었던 거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그 전에 허락됐을 때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참 다시 그 감동을 이렇게 느껴보려고 했는데, 정말 지금 가보신 분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이 루이스카는 콘크리트라는 재료, 조적도 많이 쓰지만 콘크리트라는 재료와 빛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여러 미술관이라든가 또 도서관, 박물관 등등에서 어떤 식으로 빛을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 재질과 또 다양한 마감 재료들을 통해서 이 공간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들이 그대로 꾸밈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매번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종교 건축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주택 작업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의 거장들은 어떤 식으로 주택의 인면 디자인, 메스 디자인, 공간 디자인들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는데 결국은 인면을 꾸미려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그 공간을 애슈릭 하우스라는 칸의 주택, 우리가 사실 칸의 작업들은 큰 작업들을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은 잘 모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집은 알지만 이 제목은 이게 자꾸 까먹는 그런 집인데 저거를 그냥 단순히 모형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아마 학생이 저렇게 만들어 오면 다시 해라는 말을 할 만큼 굉장히 심플한 메스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의 빛을 그리고 단순히 그냥 빛이 아니라 외부 쪽으로 창을 뚫어주면서 어떤 것들을 이 실내로 끌어들일 것이고 내가 실내에 있으면서 어떤 거를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과 자연과 그리고 내 실내 공간을 어떻게 이어주는가를 고민했을 뿐이고 형태를 어떤 형태를 만들 거냐라는 거를 고민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보더라도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은데 또 이 피셔 하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한 메스지만 그리고 심플한 재료들이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과 유리, 나무. 근데 그 안에서 특히 밖을 봤을 때 바깥의 공간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참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칸에 또 이런 그 걸작들을 보면서 저런 장소만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이런 컷들을 뽑아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상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장면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수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빛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요. 안도다도 같은 경우는 특히 빛, 본인이 주로 많이 쓰는 그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빛이 이 콘크리트에 떨어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인면의 모습, 공간의 크기감, 공간의 온도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콘크리트라는 거는 그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 그 콘크리트의 온도라든가 또 양생 시간이라든가 콘크리트 배합 그런 것들이 또 알게 모르게 빛이라는 거 빛의 온도하고 또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차갑게 느껴지는 또 실제로 차가운 재료이긴 하나 그런 것들을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주택 공간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 빛과 공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리오 보타 이분도 다양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최근도 그렇고 이 조적을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조적 벽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긴 하지만 그 형태가 만들어진 후에 빛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예측을 하고 또 실제 그 예측했던 것대로 나오는지 항상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또 조적이라는 거는 한 켜 한 켜를 쌓으면서 어떤 식으로 쌓고 어떤 색깔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공간의 그
그 질감이라든가 느낌이 많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빛을 잘 다루고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공 조명보다는 이제 자연 채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희 작업들 중에서 자연 채광, 뭐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아파트의 그런 거실 모습입니다. 남향을 북향, 동서향보다는 남향이 훨씬 더 잘 팔리죠. 그 얘기는 남쪽의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인데, 반대로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동남아 쪽 기후로 가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 쪽에서는 정남향 건물을 선호 안 하고 북향을 선호하는 거 아시죠? 그만큼 햇빛에 대한 이제 우리의 그 느낌과 태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처마가 없는 정남향이 요즘은 이제 점점 또 많이 힘든 그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점점 이 뜨거운 날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만큼 옛 한옥들이 정말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이제 부분인데, 여름에는 햇빛을 막고 겨울에는 햇빛을 깊숙이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우리 현대 건축에서 좀 전에 보셨던 거장들의 작품,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게 단독주택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있지만, 이제 도시가 점점 이제 고밀도되고 도시 집적화되면서 사실 이 이제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렇게 밀도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하게 지금 보셨던 그 거실들의 모습의 평면들인데요. 2베이, 3베이, 4베이 하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결국 그 베이라는 거는 구조의 모듈을 얘기하고, 근데 사실상 그 구조의 모듈이라는 게 정남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쪽으로 몇 베이가 방 몇 개가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디벨로퍼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첫 만남 때, 소장님 혹시 3.5배이라는 것도 해보셨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제가 잘 모르고 여쭤봤는데, 같은 그 크기 내에서 몇 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그 평면을 잘 짜는 기술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빛의 관점에서 저는 구조보다는 이 베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최대한 그 자연 채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잘 팔리는 집이고, 즉 좋은 아파트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장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 저희가 아파트보다는 이제 단독주택들을 많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베이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거꾸로 다시 한번 최근에 와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이제 그 3.5베이라고 해주신 분께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글쎄 빛이 들어오는 그 모듈로 따지면 저희는 한 6베이, 7베이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창은 하나밖에 없거나 때로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처럼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 내부에서 우리가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칸의 그 주택들처럼 그냥 창밖에 그냥 숲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이 도심지, 특히 판교 같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는 그런 멋진 조망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이 내부 공간이 그냥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차원보다는 사람이 얼마나 이 태양광을 받으면서 비타민 D를 많이 합성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도 그냥 전형적인 저희가 판교에 설계했던 주택, 사이집이라는 주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 빛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저희 이 프로젝트들을 쭉 찾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조금 더
널널하게 여유 있게 설계하는 집들보다는 예전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막 방 쪼개고 또 한 필지 안에서 두 가구가 세 가구가 막 어떻게든 꾸겨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경쟁적인 공간 속에서 빛을 어떻게든 끌어들여 볼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고 해도 그 화장실이 이 자연채광을 면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뭐 구조상 어쩔 수 없는데요. 단독주택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먹방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창고, 드레스룸, 또 뭐 화장실이라든가 또 특히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먹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설계를 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방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젓가락을 밥 먹을 때 어떻게 줄 거냐부터 시작이지만 어떻게 맛있게 먹을 거냐는 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몇 시에는 어느 쪽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하는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2층 그 거실, 그러니까 2층의 그 가족실에 바로 위에는 이렇게 옥탑이 있고요. 옥탑에 다락방이 연결되는데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그 사진을 찍어주셨던 작가분은 또 불을 다 끄고 찍어야 된다는 고집 때문에 사실 뭐 이 건물 설계할 때는 뭐 나름 조명도 좀 제가 신경을 썼는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불 하나도 안 켜고 찍었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에 상부에 천창이 있는 모습이고요. 남북으로 좀 긴 대지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 거실과 이 리빙, 다이닝, 키친이 이렇게 일자로 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거실 쪽, 남쪽에 있는 거실보다 이 안쪽에 있는 다이닝 쪽에 자연채광을 좀 많이 드릴까 하는 고민을 이 계단실에서 푼 겁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고 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위를 뻥 뚫어서 한낮에는 이렇게 햇빛이 직접 들어올 수도 있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건물이지만 이 콘크리트의 재질감을 그대로 햇빛에 따라서 느낄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반대쪽에서 본 부분인데요. 거꾸로 이 집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앞에 한 3m 정도 떨어져서 또 남의 집이 있습니다. 그 남쪽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많은 채광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 이쪽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 집 중간에서 빛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쪽은 그 마당이 배치한 곳 때문에 이 생긴 창문 외에는 사실은 창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2층에서의 시선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높이가 2m짜리입니다. 2m로 창을 제한을 한 거고요. 또 그 계단을 따라서 지하까지 내려가면 이제 지하에 이런 그 공간이 있는데 지하에 대한 인식들이 뭐 아직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죠. 습하고 어둡고 좀 곰팡이도 끼고 냄새나고 하는 공간들인데 점점 이 기후가 열대 기후로 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저는 이 지하는 좀 잘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판교 같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하를 거실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참고. 근데 그 이유가 내 집을 더 잘 쓰겠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는 그 각 필지에 맞게 세대수, 인구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각종 도로라든가 주차 대수나 또 하수 관로나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옛날 스타일대로 집을 한 필지에 두 가구까지만 살 수 있게 했는데 쪼개서 막 5세대가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죠. 뭐 다락이라든가 지하 공간을 거실로 사용하지 마라. 법은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이 한 세대를 더 세를 주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지하를 쾌적하게 만들어서 내 집에서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거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냉난방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그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체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창고는 더 냉난방이 많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지하 공간을 저는 자연 채광과 그 환기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하는 안 만든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역시 불을 안 켜고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하게 이쪽에 드라이리어와 이쪽에 그 선크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사이집이라는 집의 내부를 보셨습니다. 또 비슷한 그 동네입니다. 운중동에 있는 주택인데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그 1,400여 개의 필지들이 참 제각각 다 다른 다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지리적인 또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 같은 경우도 남북으로 좀 긴 필지입니다. 남북으로 긴 필지에 앞에 이 보시다시피 경관이 굉장히 좋은데 보통 1층 앞마당을 놓고 거실, 주방을 놓게 되면 가장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그래도 통행이 좀 있는 도로다 보니 마당과 이 도로에 프라이버시가 없고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LDK를 위로 올리고 지금 도로가 이쪽이고 이쪽이 그 숲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긴 땅인데 여기도 역시 두플렉스 두 가구 집입니다. 앞뒤로 이렇게 두 가구를 나눠서 이제 A 하우스 앞쪽은 그 주인 세대, 뒤쪽은 세입자인데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그 주인이 건축주께서 아무리 세입자라도 그렇지 북쪽으로 이렇게 내몰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모든 공간들이 채광을 잘 받아야 되고 해서 이 남북으로 긴 땅을 디귿자로 배치해서 이 중정빛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입자 쪽이 갖게 하고 또 이제 이 남쪽을 주인 세대 쪽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2층에 그 LDK 리빙룸을 배치하다 보니까 2층에서 프라이빗한 이런 뷰가 생기고 또 법적으로 2층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위로는 다락 또는 옥탑만 할 수 있는 공간에서 1층에 거실이 갈 경우에는 그 천정고가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위쪽 빛까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투베이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 베이, 투베이인데 햇빛이 또 자연채광이 동서남북 심지어는 밑에 위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자연채광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 6, 7가지 뿐만이 아니라 뭐 수만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락 쪽에서 2층 거실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길게 천창을 찢어서 약간 더 왼쪽에서 보면 그 산과 하늘까지 다 볼 수 있는 천창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집인데 바로 앞에 이런 정원을 바라보는 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층이 여기가 안방입니다. 그래서 안방은 여기서도 이 부분을 오픈해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여기는 이제 채광을 위한 창만을 만든 곳입니다. 또 반석헌이라는 집인데요. 이 집도 남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당이 있고 남쪽에 다른 집이 있습니다. 이쪽은 좀 북쪽 도로고요. 남쪽에 2.5m의 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또 남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남의 시선을 좀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시선을 피하면서도 채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거실, 지금 여기가 다이닝이고요. 다이닝, 키친, 그리고 여기가 리빙인데, 보통은 이제 남쪽에다 리빙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빛을 오히려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쪽에다가 리빙룸을 배치했고, 또 이 집도 듀플렉스입니다. 이쪽에 또 세입자 한 세대가 있는데, 목조로 이 집은 짓다 보니까 층간소음을 좀 최대한 좀 피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부분이 2층에서 이 계단실 쪽만 일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결과 이제 여기서 보셨던 이 창을 저는 그냥 길게 쭉 다 찍고 싶었는데 정말 좀 많이 숨고 싶어 하신 이 건축주분이 요만큼만 만들자. 그래서 저는 이 남쪽 햇빛을 최대한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서 이 잔디를 많이 바라보고 또 햇빛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창을 제안을 했는데, 원래는 다 찢었지만 이분 뜻에 따라서 줄였는데, 나중에 완공도 되기 전에 이거 좀 더 찢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찢으려다가 이제 공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집 지을 때 그렇게 반영하기로 했고, 또 옆에 그 뚫려 있는 이 공간,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는 주차장 공간이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는 공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채광상 간접 채광을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곳이죠. 남쪽이 이쪽이지만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마미 공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2층에서 내려다본 거실 쪽이고요. 이 위쪽의 천창을 통해서 북쪽이지만 제일 밝은 집의 그 공간이 됐고요. 위에서 한낮에 빛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 남쪽에서 북쪽을 본 모습인데, 이쪽이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약간 다운되어 있는 거실입니다. 이렇게 생긴 공간이고요. 또 이 집은 그 양양에 있는 그 서퍼스 패러다이스인가 그 서핑들 많이 하는 동네가 있어요. 한 몇 년 전에는 거기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서핑이 좀 많이 좀 유행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분이 이제 여기로 이사를 갔는데, 바다가 바로 앞에 이렇게 있고, 또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 이 그냥 보드를 가지고, 그 여배우의 집인데 그냥 보드 들고 나가서 타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여배우의 집이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보이는 조망도 중요한데, 이 주변의 시선들이 그대로 노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100평 정도 되는 땅에 주변은 노출 콘크리트로 담장을 다 만들었고요. 근데 담장을 다 싸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엇갈려서 이제 담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이 집 이름이 고래바위 집입니다. 바다가 이쪽인데 이 기존의 이 땅에는 이런 큰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저 바위들 캐는데 얼마나 돈이 들까요? 라고 하는데, 이 바위를 본 순간 저거는 사오는데 돈이 더 듭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좀 못생긴 바위 하나만 좀 옮기고, 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바위는 물을 흘려서 자쿠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바위가 굉장히 동그랗고 좀 예쁜 바위예요. 그래서 이 일자로 갈 수 있는 담장을 한번 이렇게 꺾어가지고 뒤쪽으로 눌러서 꼬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물게 했습니다. 이걸 본 이 여배우님의 어머니가, 야, 고래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고래바위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이 1층에 그 리빙 다이닝 키친이 있는데, 결국은 1층에서 바다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2층에 메스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좀 캐틸리버로 덮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결과 거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이 자쿠지하고 제일 붙어 있는 북쪽으로 거실을 배치하고, 이 남쪽으로 이 다이닝하고 키친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엇갈린 담장이 이제 이 부분이고요. 횡단면으로 잘라보면 이제 이쪽에 그 자쿠지가 있고 옥탑을 통해서 위쪽에서 거실의 채광을 도모를 했고요. 또 종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이쪽이 바다가 되고 이쪽이 북쪽인데 그 유리 박스로 되어 있는 옥탑과 이 뒤쪽의 천창을 통해서 이 북쪽에 있는 거실에 풍부한 채광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올려다본 부분이고요. 또 올려다본 부분이고 2층의 욕실 같은 경우도 인공 조명으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부분과 여기만 인공 조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자연 채광인데 이분이 특히 욕실을 욕실 같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냥 자연 채광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바다 쪽에서 보면 이제 이 꼬리가 이제 뒷공지가 이렇게 있고 1층이 이 안쪽은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도 있었는데 이게 남쪽이 이쪽입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도로가 좀 번잡한 부분이라 남쪽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올라가는 위쪽에 열리지 않는 창인데 이 채광 하나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또 특히 이 집도 이 집 이름은 플로트라는 집인데 여기는 지하입니다. 1층을 한 70, 80cm 정도 들어 올려서 그냥 썬큰을 그냥 옆에다 파는 게 아니고 건물 하부를 전부 썬큰으로 둘러서 일단 이 지하의 외벽이 직접 땅에 면하지도 않거니와 또 위쪽으로 들어서 자연채광이 주변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집입니다. 조금 더 들었으면 했는 게 좀 아쉬웠고요. 이 부분이 그 플로트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위쪽 창이 여기가 되겠고요. 이 온도라는 집도 역시 앞에 도로가 때문에 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 천창을 만들었는데 이 욕실 보이는 부분이 도로 쪽에서 보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는 뷰 쪽으로 주방 창과 또 상부를 전부 오픈을 해서 자연 채광이 천창을 통해서 이 고측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했고요. 역시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쪽을 윗부분에 뭐 꼭 천창이 아니더라도 옥탑을 충분히 오픈을 해놓으면 이런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죠. 디테일 사진이고요. 2층에서 프라이빗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욕실입니다. 생각보다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욕실. 지하 공간인데요. 역시 여기도 지하를 서재 거실로 쓰기 위해서 안쪽으로 긴 썬큰을 만들었는데 이쪽이 지금 남쪽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그래서 여기도 이쪽이 주인 세대, 이쪽이 세입자 세대인데요. 이 가운데를 이렇게 분리함으로 해서 층간소음도 조금 피하고 또 남쪽으로 길게 못 내는 썬큰을 안쪽으로 깊게 줘서 좀 전에 이런 이게 깊게 안으로 들어오는 창인데 자연 채광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까 보신 처음에 욕실 부분이 여기고 주방의 상부창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이렇게 큰 집들을 하다 보니까 이 빛에 대한 싸움보다는 그냥 내외부의 빛을 어떻게 좀 고르게 만들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거실과 마당이지만 그냥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조금 더 프라이빗한 욕실 같은 경우는 외부보다는 천창을 통해서 자연 채광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패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끝으로 가장 최근에 한 집인데요.
판교에서 제가 8년 전에 집을 짓고 살다가 이제 두 번째 지은 집입니다.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공개하는 건데 다행히 오늘 위해서 사진을 좀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도 듀플렉스입니다. 이제 남쪽에 세입자를 하나 두고 이제 기역자로 이 중정 마당이 있는 집인데 사실 빛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집입니다. 이쪽이 이제 A 세대, 이쪽이 B 세대가 되는데요. 남쪽 햇빛을 직접 받는 부분을 세입자 쪽을 주고 좀 프라이빗한 중정을 저희 세대가 갖게 되는데 이 빛이 동쪽에서 오는 아침 햇살,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오는 오후 햇살, 그 다음에 저녁 때 받는 햇살, 이 부분들을 좀 가장 이 집 설계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으로 봤고요. 특히 이 집이 좀 싸게 나와서 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렇게 도로가 면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근데 이 부분에 1m 정도 폭이 되는 그 시조경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오래돼가지고 꽤 저걸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나무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 칸의 주택처럼 좀 내가 숲속에 있는 느낌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주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거실에서 보면 아침에 동쪽 햇살이 깊숙이 집안까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오후 넘어가면서 해가 중천에 뜨면서 이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같은 공간이지만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그 공간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요. 또 특히 이제 중천에 떴을 때는 이 천창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햇빛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흐린 날씨도 이 천창의 역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후 되면 이제 이 시조경들 지금 이때만 해도 조금 가지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였는데 오후 햇살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깊숙이 들어오죠. 이 서측빛은. 나이가 들면 서쪽 이 노을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도 요즘은 이쪽 햇빛이 더 좋습니다. 깊숙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또 특히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지하의 모습인데요. 지하도 성큰이 있지만 성큰 외에도 이 저녁 때 깊숙이 들어오는 그 서양빛을 한 줄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은 몇 부분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건축, 특히 주택은 계속해서 빛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